60대 이후 삶이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저 그렇고 세상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게 다가오는 서글픈 순간들 말입니다. 예전에 즐겨 듣던 음악을 들어도 전혀 울리지 않고 여행을 떠나도 예전 같은 설렘이 없습니다. 오랜 친구들을 만나도 진심으로 즐겁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와 손주들이 곁에 모여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름 모를 공허함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울증과는 또 다른 감정입니다. 그저 삶의 화려했던 색채가 옅어지고 흑백처럼 흐릿해진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늙어서 삶의 재미를 잃어버린 걸까? 아니면 내 심리 상태나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걸까? 하지만 과학적 진실은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조용히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처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삶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것은 뇌의 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뇌 속 도파민의 감소, 삶의 뚜렷한 목표 부재, 지속되는 외로움,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상실감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삶에 지쳐서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뇌가 예전처럼 기쁨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도록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변해버린 것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왜 삶이 이토록 지루해지는지 그 의학적인 이유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무기력함이 노년의 건강을 파괴하기 전에 되돌리는 확실한 방법도 알아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 뇌가 가진 아주 특별한 방어 메커니즘인 쾌락 적응입니다. 쉽게 말해 뇌는 아무리 큰 기쁨이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처음 새 차를 샀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만 지나면 그 멋진 차는 그저 밋밋하고 평범한 이동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평생 일하다 은퇴를 처음 맞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도 없고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는 완벽한 자유에 처음에는 날아갈 듯한 엄청난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그토록 원했던 자유는 텅 빈 공허함과 지루함으로 변하고 맙니다. 삶의 질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뇌가 그 편안함에 너무 빨리 완전히 적응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은퇴자들이 이제 꿈꾸던 자유시간을 가졌는데 왜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지? 라고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핵심 원인은 뇌 속 도파민의 감소입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지만 단순히 기쁨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 설렘, 삶의 동력을 부여합니다. 여행지에서의 시간보다 여행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즐겁거나 손주들을 만나기 전 기다리는 순간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 이 모든 벅찬 감정이 바로 도파민이 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세가 넘어가면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똑같은 기쁨을 경험해도 예전만큼 강렬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감정이 메말라 무감각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뇌가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며 변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같은 노래를 들어도 벅차지 않다는 말씀은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자식들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예전 같은 벅찬 기쁨은 없다. 이것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도파민 분비 체계가 나이에 맞게 서서히 변화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세 번째 원인이자 노년기 정신건강의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삶의 의미 상실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쉴 틈 없이 일하고 돈을 벌며 매일 분명한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렸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였고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자녀들은 독립하고 직장 생활은 끝나며 사회적으로 내가 맡았던 역할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라는 무거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생동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죠.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몸에 큰 병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뇌 건강을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입니다. 인간이 삶의 목표를 완전히 잃어버리면 뇌는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기능을 급격히 줄입니다. 그 결과 우울증, 치매, 불면증, 면역력 저하, 신체의 급격한 노화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늙으면 다 재미없는 게 당연해라는 체념을 당장 버리십시오.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변화의 신호일 뿐입니다. 둘째, 뻔한 일상에 아주 작은 새로움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뇌는 신선한 자극을 밥처럼 사랑합니다. 늘 가던 길 대신 새로운 골목길로 산책을 가거나 낯선 음식을 시도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작은 화분을 하나 사서 매일 물을 주며 키워보세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가벼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이처럼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 하나가 깊이 잠들어 있던 뇌의 도파민을 깨우는 강력한 스위치가 됩니다. 일상의 작은 변주가 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셋째, 내일이 기다려질 만한 소소한 일들을 달력에 적으며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내일은 공원에 나가서 커피를 마셔야지, 주말에는 동료를 만나야지 같은 즐거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다음 달에는 기차를 타고 가까운 근교로 짧은 여행을 다녀와야지. 이렇게 다가올 내일을 조금이라도 기대하고 설레게 만드는 계획들은 늙어가는 뇌에 가장 훌륭한 영양제가 되어줍니다. 넷째,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작게나마 다시 찾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꿀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손주를 다정하게 돌보거나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평생을 살며 단단하게 쌓아온 삶의 지혜와 소중한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기꺼이 나눠주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신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뇌는 다시 힘차게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삶이 점점 무미건조해지고 재미가 없어진다고 해서 스스로를 나약하거나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뇌가 노년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일 뿐입니다. 노년기의 뇌는 그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세심하게 돌봐주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와 같습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내 몸에 맞춰 삶의 방식을 다르게 배워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는 젊을 때처럼 무조건 더 많은 것을 채우려 하기보다 일상을 더 깊고 풍부하게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걷는 속도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는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맞아, 지금 내 마음이 딱 그래라고 깊이 공감하셨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수많은 시니어들이 함께 겪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잃어버린 삶의 기쁨과 활력을 되찾기에 여러분의 나이는 아직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아주 작은 일상의 변화를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튼튼하고 건강한 신체만큼이나 긍정적이고 유연한 정신건강이 행복한 노년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무기력함에 굴복하지 않고 뇌를 깨우려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삶은 다시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 것입니다. 오늘 정성껏 준비한 영상이 답답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명쾌한 해답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보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위로가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작은 공감이 누군가의 내일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